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형 면접 시험 예상 문제 풀이입니다. 자, 우리 시작합시다. 대구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내일은 6월 5일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가게는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이날 하루는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 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5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며 5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긋 웃도록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죠? 이 가게는 내일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이혼, 상속 따위의 소년, 가정에 관한 사건과 개명 신청에 관한 일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2.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3.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4.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5.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일본과 싸운 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독립운동입니다. 6.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7.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다. 그 장군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8.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된 구역이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구역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9. 교육부의 아래 기관으로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10. 삼국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11.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12.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한 법규는 무엇입니까? 민법입니다. 13. 산에 놀려갔을 때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주변에 쓰레기통 없어서 아무데나 그냥 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어떤 의무에 어긋났습니까? 환경 보전 의무입니다. 14.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대법원입니다. 15. 조선을 건국한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16. 한국전쟁을 멈추게 했던 휴전협정 당시 남, 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수원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6월 5일 이 가게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무엇입니까? 비닐 봉투입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강도, 살인, 절도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하는 재판 무엇입니까? 형사재판입니다. 2.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3.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동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4.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5.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6.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결과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직접으로 참여하는 선거 제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직 선제입니다. 7. 광개토대왕은 정복 사업을 벌어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8.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풍습을 무엇입니까? 집들이입니다. 9. 신라진흥왕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수양단체는 무엇입니까? 화랑도입니다. 10.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11.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말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입니다. 12. 민주선거 4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비밀선거입니다. 13. 5만 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부산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교육 6살, 유치원. 여자, 아이가 많이 컸네요. 남자, 네, 이제는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여자,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남자, 아니요. 저는 조기교육을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여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교육을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남자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조기교육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선입니다. 2. 민주선거 4대 원칙 중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3. 임신한 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4.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 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빔밥입니다. 5.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6.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9입니다. 7.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입니다. 8.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몇 년입니까? 12년입니다. 9. 민주국가에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개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권 분립입니다. 10.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하므로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11. 민주에서 활동하며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좌진 장군입니다. 12. 사회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 중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법입니다. 13.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14.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15. 대한민국 상징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궁화, 한복, 김치, 한옥 등이 있습니다. 무궁화, 한복,
김치, 한옥 등이 있습니다. 인천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많은 자녀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추와 밤입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긴급 전화번호 또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2입니다. 2.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3.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다. 4.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북입니다. 5.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쳐뤄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6.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은 무엇입니까? 김치입니다. 7.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리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 5월 8일입니다. 8. 교육부 밑에서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9. 우리나라의 민요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10.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10일, 북쪽의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12.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13.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입니다. 대전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한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잠옷을 입었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무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의 한복은 어떤 시대의 형태가 전해집니까? 요즘의 한복은 조선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무시로,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2.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3.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2입니다. 4. 1919년에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점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5.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공권력이 헌법을 지키고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역할을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6. 4대 선거원칙 중 국민으로서 인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선거입니다. 7.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8. 대한민국 국경일 중 7월 17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9. 대한민국 대표하는 지도자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10.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11.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기간은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12. 노동자에 관한 3권은 무엇입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1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석 양보합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석 양보합니다. 14.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정권입니다. 15. 국방위 의무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16.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서울 목동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전통 결혼식에는 어떤 상징물이 있습니까?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2. 대한민국 국경일 중 10월 3일은 단군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3.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소에 갔습니다. 돈이 많은 마리아와 돈 없는 에바가 똑같이 한 표씩 투표를 합니다. 이런 선거를 무슨 선거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4.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성계입니다. 5.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독일어로 코리아, 러시아어로 까레야, 아랍어로 코리,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6. 재활용품에 속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등이 있습니다. 7. 우리나라의 민요 10위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8. 전쟁 일어날 때 외국인들 침략한 경우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9.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10. 형벌 진행, 검찰 출입국 관리, 교정, 인권 옹호 등의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11.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국가 권력은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12.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관순입니다. 13.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14.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입니다. 15. 광개토대왕 정복 사업을 벌어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다.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안산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저희 가게는 내일인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내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손님들께서는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 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100원을 돌려드립니다. 지구의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4월 22일이고) 지구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연 보호자들이 만든 날입니다. 왜 비닐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합니까?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속에 묻는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학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16세까지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2.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이며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오곡밥입니다. 3. 한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궁화입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무궁화입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4. 한국전쟁을 멈추게 했던 휴전협정 당시 남, 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5.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6. 전세 또는 전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정일자입니다. 7.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봉길입니다. 8.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9.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는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 의무입니다. 10.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11. 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퇴계이황입니다. 12.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주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입니다. 13. 서울의 옛날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양입니다. 14.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15. 1919년 3월 1일 이후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윤봉길, 이봉창, 김좌진 등을 양성하였다. 이 사람들을 양성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독립운동입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신부의 볼과 이마에 연지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모든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2.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3.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4.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5. 한말의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고 우리나라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6.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삼일절입니다. 7.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8. 법무부 소속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국적 취득,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출입국 외국인청입니다. 9. 광개토대왕은 정복 사업을 벌어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10.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11.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병무청입니다. 12. 집을 샀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등기부등본입니다. 13.
한국 대중교통수단을 몇 가지 말해 보세요. 자동차, 버스, 택시, 지하철 등입니다. 자동차, 버스, 택시, 지하철 등입니다. 14.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입니다. 15. 대한민국 국민은 산, 바다, 강 등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오염을 막아 깨끗한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을 막아 깨끗한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교육 9살. 남자, 아이가 많이 컸네요. 몇 살이에요? 여자, 네, 아이가 9살이에요.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남자,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미리 가르치고 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자, 네, 영어하고 피아노, 태권도, 음악을 가르쳤지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남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아이가 일찍 교육을 받으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촌입니다. 2.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3.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4.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5.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긴 경우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6. 1919년에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점은 무엇입니까?
3.1운동입니다. 7.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8.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2입니다. 9.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가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등기부등본입니다. 10. 꽹과리, 장구, 북, 징의 4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나 그 음악에 의한 놀이는 무엇입니까? 사물놀이입니다. 11.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12.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13. 음력 8월 15일 온 식구들이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14.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15.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16.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